안녕하세요, 누버있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쭈루룩 보니까 기타 틈새틈새 영상이 있긴 한데, 정작 교정 장치를 붙이고 나서 지켜야 될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한꺼번에 짚어드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교정 시작하고 나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7가지 내지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정 장치를 처음 붙이고 난 후 며칠, 그리고 4주에서 6주 후에 체크를 받으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은 치아의 통증이나 두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의 흔들림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파요? 라고 물어보시면 환자분마다 역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엄살이 정확하게 얼마나 아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모호해요. 머리도 아프고 지근지근 너무 힘드시면 참지 마시고 그냥 진통제 하루 권장량 맞춰서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통증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진짜 5였다가 4로 줄고 그 다음날 3으로 줄고 그 다음날 2로 줄고 해서 길게 잡아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점점 나아지면 괜찮은 건데, 점점 더 아파지면 그 치아에 혹은 무슨 이상이 있거나 혹은 힘을 너무 세게 줘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연락 주시고 내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점점 계속 심해지고 일주일 후에도 계속 아프면 꼭 치과에 연락을 해서 체크를 받으셔야 되세요. 교정장치 붙이고 난 후 그날 또는 체크 받으시고 난 후에 치아가 약간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거나 통증이 갑자기 며칠간 생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질기고 딱딱하고 끈적한 음식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질긴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른 오징어, 쥐포, 냉면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냉면이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 냉면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 중에 깍두기 이만한 거, 땅콩, 생밤, 아몬드, 생얼음, 각얼음 이렇게 오도독 씹어 먹는 거 절대 안 돼요. 딱딱한 음식도. 끈적끈적한 음식은 껌, 엿, 캐러멜 이런 거예요. 장치 주변에 끈적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껌 같은 경우도 되게 떼기가 힘들고, 요즘에는 이제 교정 장치 혹은 틀니에도 들러붙지 않는 자일로드 껌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건 또 안 달라붙는다고 하는데, 제가 교정기를 꼈을 때 걔를 씹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캐러멜이나 이런 엿 같은 거는 아무튼 장치 주변에 들러붙어서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피해 주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녹여서 드세요. 녹여서. 모든 음식, 연하고 질기고 관계없이 모든 음식은 앞니로 베어 먹는 습관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라면도 씹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라면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 얇은 단무지는 괜찮나요? 라고 얘기하시고, 또 얇은 단무지 먹으면 또 김치도 괜찮지 않을까요? 김치도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 배추김치는 생각보다 질겨요. 질긴 음식이고 단무지도 생각보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특히나 앞니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세요. 보통 이제 앞니 부리가 굉장히 얇고 한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정에 있어서는 앞니 이동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가장 소중하게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앞니로 뭔가를 깨물어 먹거나 뜯어 먹거나 뜯거나 때리거나 하시는 거는 진짜 절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외상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소중히 지켜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크게 치아에 좀 외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치과에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치아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큰 힘을 팍 받으면 일시적으로 치아가 이렇게 확 움직였다가 제 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고, 혹은 제 위치를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치아 안에는 항상 신경이 존재하죠. 근데 이 신경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상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신경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치아색이 약간 검게 변한다든지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힌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치아 뿌리의 흡수가 조금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치아에 외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치과와 상의를 하시고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세 번째로는 장치가 망가진 것 같거나 뚝 떨어졌으면 바로 치과에 연락 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되세요. 장치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아 표면에 깨끗하게 이제 폴리싱을 하지 않은 경우, 치대가 많은 경우, 묻은 이물질, 특히나 제일 큰 요인은 사실 습기죠. 이 습기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착이 되지 않고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 방습을 잘 해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는데, 일단은 그 외적으로는 우리 환자분들이 양치를 하다가 칫솔에 탁 걸려서, 칫솔모에 장치에 걸려서 딱 뜯었을 때 도도독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엄청나게 큰 힘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 식사하실 때 단단하거나 큰 덩어리 음식을 갑자기 콱 씹었을 때 이렇게 장치에 걸려서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 같은 것도 이게 막 얇게 슬라이스해서 저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름 이게 덩어리잖아요. 큰 덩어리잖아요. 그거를 먹을 때는 그러니까 콱 씹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흥흥흥흥흥 하면 씹히거든요. 흥흥흥흥흥 이렇게 씹으시면 돼요. 한 번에 팍 씹을 때 장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살살살살 느낌 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7가지 팁에서 장치가 잘 안 떨어지게 주의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원장님께서 치아에 올바른 위치에 장치를 보통 이제 붙여주시는데 그 장치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 힘으로 이제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치가 떨어지면 이 와이어가 힘을 못 주죠, 치아에. 이렇게 움직였던 치아가 고정이 되지 않고 원래대로 이렇게 쭉 돌아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틀어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치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치아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은 장치가 떨어진 거를 혹시 느끼거나 발견했을 시에는 바로바로 치과에 연락 주고 내원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교정과가 주 며칠, 월수금 이렇게 며칠만 있는 상황이라면 날짜 확인하셔서 꼭 교정과가 있는 날 잡으세요. 교정 의사 선생님께서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약속날을 잘 지켜주시는 거는 사실 정말 기본적인 거고요. 원장님께서 보통 치아 이동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4주 또는 6주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날을 잘 지켜주셔야 그 적정 시기에 치아를 또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날은 꼭 잘 지켜서 와주셔야 교정기간을 가장 타이트하게 줄일 수도 있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잘 지켜서 와주시고요. 약속날이 아니더라도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철사가 찔리거나 고무줄이 빠지거나 혹은 장치가 떨어지거나 하시면 약속날이 아니어도 연락 주고 치과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치아의 맞물림을 의식하셔가지고 이렇게 물고 있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치아가 이제 꽉 물고 있으면 이 치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방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턱 관절에 너무 큰 무리를 줄 수도 있고, 꽉 무는 습관은 또 치아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진짜 끝낼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교합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합이 완전히 맞을 때까지, 우리 원장님도 만족하시고 환자분이 만족할 때까지는 교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안정되지 않음 때문에 이렇게 꽉 무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근육의 힘이 이제 발달되신 분들도 그러실 수 있고, 무튼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집중하거나 하면 꽉 무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꽉 무신 거를 의식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집중할 때 풀어주시고, 자다가도 너무 꽉 물면 이게 숙면이 안 취해지는 것 같아요. 자다가도 깨요.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다가 내가 너무 꽉 물어 하면서 확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풀어주시고 주무시면 돼요. 치아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거나 치아를 뺀 공간이 있거나 할 때 그 사이에 치석이나 음식물이 껴있지 않도록 양치 관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나 정말 얇은 공간이 거기에 치석이 차버리면 이 공간이 완벽히 닫히지 않고 치석 때문에 이제 공간이 닫힌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미세한 공간은 저희 기구로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기구도 잘 안 들어가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애초에 치석이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벌어진 공간이 잘 닫힐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입술을 밀어 넣는다든지 그 사이에, 혹은 혀를 집어 넣는다든지 음식물이 꼈는데 안 뺀다든지 하는 건 없도록 혀 집어 넣지 말고 입술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음식물 낀 거 있으면 잘 빼주시고 하셔야 되세요. 저희 교정이 그냥 원장님께서 치아 장치를 붙이고 그걸 이동해 주는 것만으로 이제 큰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입술 근육, 볼 근육, 혀 근육, 그리고 숨 쉬는 습관, 그 모든 악습관 이런 게 다 조금 균형이 유지가 돼야 나중에 교정을 떼고도 유지가 잘 되고요. 교정할 때도 교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있는 습관이 있다, 혹은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 혹은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쉰다, 혹은 입술을 빠는 습관이 있다 라고 하면 고쳐주시는 게 좋으세요. 구강 주위 근육은 항상 긴장을 풀고 편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혀도 원래 위치에 대고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강 주변 근육들도 다 편하게 릴렉스해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셔야 되세요. 코로 숨을 쉬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달아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주의사항은 양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하지 못할 상황, 혹은 조금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고 싶으시다면 입안을 바로 물로 많이 헹궈 주세요. 그래서 음식물이 껴있는 게 웬만해서는 다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치가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 두 개를 일단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서 너무 딱딱하고 질기고 단단하고 이런 음식은 피해 주시고, 당연히 앞니를 사용해서 얘네를 먹는 거를 진짜 피해 주셔라 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 혹시나 장치가 떨어지면 바로 병원에 예약해서 내원해서 장치를 바로바로 다시 붙이시길. 교합이고 꽉 무는 습관이고 이거는 다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고, 그때그때마다 치과에서 잘 어떻게 솔루션을 해주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심려치는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조금 더 머리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교정을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잘 교정이 끝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빠빠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꼭이요.